좋을 텐데. 모시겠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안녕하세요. 자, 그 평택에서 인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태풍 때문에 한 주를 연기했는데, 연기한 만큼, 저희 슈퍼스타 가족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먼저 정식으로 우리 슈퍼스타 팀 가족, 우리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빛의 손희경입니다. 제가 특별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폰서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저녁 만찬을 즐겼습니다. 슬비 스폰서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Q&A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경이는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고, 오늘 그 시경 리더님의 진솔한 얘기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가장 처음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손희경 리더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었는지, 그리고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희경 리더님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해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수학 문제풀이가 취미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놀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꿈이 유지됐다면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되었겠지만 꿈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은행원도 멋있게 보였는지 은행원이라는 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학 선생님이 꿈이셨구나.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 오늘 슈퍼스타 가족분들도 시경 리더님의 어린 시절 꿈이 수학 선생님이라는 걸 오늘 좀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러면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수학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혹시? 아, 저는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아이들 논술 지도를 20년이 넘게 논술을 가르쳤고요. 논술이라는 게 사실 글쓰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논술에서 글쓰기는 표현력이거든요.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잘하는 거고 그 표현력은 논술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논술을 좀 많이 가르쳐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유산화를 하기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게를 5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음, 논술 지도를 오랜 시간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논술 지도를 5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의 가게를 이제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전직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술 지도라는 게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도 자영업을 해봤지만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전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가 좀 있으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다지 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 시간 활용도 제대로, 그러니까 주말에 쉬고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면서 즐기면서 이제 일을 했었던 것 같고, 남편이 또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가게를 물려주게 됐는데, 제가 남편한테 가게는 절대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식당이거든요. 대부대에 있는 식당인데 내가 곰탕을 끓여주겠다. 그리고 김치도 담아주겠다. 너는 팔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편도 주말에 와서 도와주겠다 했고 지금 제 파트너로 있는 동생이 결혼을 하고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언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옆에서 도와주면은 할 수도 뭐 있겠다. 근데 이제 떠넘기다시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대구도라, 관광지잖아요. 근데 관광지 특성상 주말이 굉장히 바쁘고,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게 가장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장사는 잘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단골 손님도 꽤 많이 모아두셨고, 그래서 장사는 잘 됐는데,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몸은 힘들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불만들이 있었고 거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장사가 잘 되셨잖아요, 네, 식당이. 네. 그거를 정리하는 데 고민은 없으셨어요, 혹시? 저는 고민을 안 했어요. 음, 저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사를 평택으로, 시댁이 있는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음. 음, 그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네. 폐업 위기에 또 맞이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시경 리더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네. 소위 말해 다단계, 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면은 불신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말아먹는다, 사재기한다, 뭐, 여러 가지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우리 시경 리더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마케팅 개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었고 그런 그 물건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알게 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생산자가 소비자, 그 어떤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유통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생략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똑똑한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 중간 그 유통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개를 하면서 마진을 35%의 마진을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유사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보면은 내가 유통 단계가 되고, 나로부터 그 유통망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부터 유산화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그거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다단계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음,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어, 좀 직접적으로 나랑 같이 할래라고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네.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겪었을 때 굉장히 저는 불신이 심했었어요. 근데 희경 음, 리더님은, 많은 분들이 불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방식에 대한 부분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사실은 시경 리더님이 저를 처음 본건 야구장. 예, 야구장. 네. 예전에 유사나 브랜드데이 때 처음 뵙고 그게 진짜 몇 년 네, 전이에요. 2년 전이요.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번 뵙고, 어, 유산화를 바로 시작하시지 네. 네, 않으셨어요. 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시경 리더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경 리더님이 이 본사 로컬에 보이시고, 액티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다시 이 리크루팅 되셨고, 그리고 왜 유산화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 유산화를 통해서 희경 리더님의 고민이나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저는 지금의 제 스폰서가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를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유산화를 알기는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친구 지순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유산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었던 건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스폰서님의, 세 가지 액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액션이 아까 스폰서님을 만났던 야구장에 가게 됐던 일인데, 야구장에 가서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친구로부터 들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흘려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스폰서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집중을 해서 들어서인지 그게 귀에 들어왔고 그래도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구장에 들어가서 유사나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유산화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그래서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강사님들이 유산화를 알게 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것들이 저도 그때 유산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비주얼 운동에 초대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는 뛸 줄 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스폰서님이 그냥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구경이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럴까 하고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처음 봤던 조민경 실버님하고 손을 잡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액션은 그 제주도 프로모션 오,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주 프로모션 그렇게 힘들게 달성한 거 제가 몰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초대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말 어, 유사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퀄리티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아, 어, 유산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친구 스폰서님한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아, 내가 평택으로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안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저를 컨택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스폰서이신 우리 정지순 골드님이 여러 장소를 이렇게 초대를 하셨네요. 네, 야구장, 비주얼 운동회, 네, 제주도 프로모션까지 이 세 가지의 장소에 초대를 하셨고, 마음에 조금 움직임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가끔씩 희경 리더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2년 전에 하셨으면 지금 훨씬 더 성장하셨을 텐데, 네, 그때 타이밍이 또 아니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저는 그래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해서 제품을 먹는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음, 결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어, 일단은 저는 어, 제가 스폰서님이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스폰서님이 유산화를 하는 걸 알게 된 지 5년 만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한 지 5년 만에 이제 유산화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어, 그러니까 친구가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지만 친구가 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노후 그 준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 네,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보자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면 5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우리 그 슈퍼스타팀 가족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인 중에. 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작을 안 하시는 네, 분들이 분명히 지인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혹시 시경 리더님도 좀 아쉬움이 있으실 네,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음, 해주세요. 어, 저도 지금 시작하고 나서는 이미 이제 지금 시작했는데 2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유산화를 알고 제대로 알고 유산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일찍 시작하면 좋다는 것도 다 알 테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 인컴도 늘어나는 게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지금 유산화를 누군가가 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유산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슈퍼스타 팀 리더님 분들도 오늘 손희경 리더님의 얘기로 많은 분들에게 사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에도 이런 분이 5년 전에 아셨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 비즈니스 지금 하신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다. 근데 이분이 가장 안타깝고 후회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경 리더님은 유산화로 정말 해결하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유산화로 해결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어, 다른 분들이 다 원하는 경제적인 뭐 자유, 시간적인 자유, 뭐 이런 거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산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저는 어, 다이아몬드까지는 가고 싶고요. 오, 왜냐하면 딸한테 상속을 해주더라도 다이아몬드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나누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봉사를 한다거나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좀 습관처럼 길러주고 싶어서 봉사를 뭐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얻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돈이 많다고 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는 이제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칠 수는 없지만 가족, 해외 봉사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지만 네. 이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네네. 봉사, 음, 뭐 나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시경 리더님이 다이아몬드까지는 네. 이렇게 가시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예, 응원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꼭 다이아몬드까지는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우리 이제 시경 리더님이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집중해서 지금 계속 성장을 하시고 결과물을 내고 계시잖아요. 1년 됩니다. 1년 정도. 맞아요. 1년 정도. 2년은 이제 네. 필수로. 횟수로. 맞아요. 그러면 1년 정도를 집중하셔갖고 정말,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데, 이 유산화 사업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산화를 하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전달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러렌츠 박사님의 그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그것을 저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염두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경 리더님이 이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집중했던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집중했던 거. 내가 집중했던 가장 거? 집중했던 거. 글쎄요, 뭘 집중했을까요? 예, 뭐, 시스템이라든가, 어. 아니면 뭐, 시스템은 당연히 제가, 어, 결단을 하고 나서는 시스템을 참석을 했죠. 시스템 참석이 먼저고, 제가 또 원래 성격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달하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배우는데 좀 시간을 많이 집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배웠던 것을 전달하는 건데, 그게 말의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에 힘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직급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승급에 대한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기회를 잡기는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역할을 스폰서님께서 잘 해주셨고,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단순히 그냥 사업 설명 들으러, 제품 설명 들으러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이 스폰서들과의 소통, 그리고 형제 라인들과의 그러한 정보 공유, 그리고 문화를 느끼고, 그리고 올바르게 배워서 제대로 전달해야지만, 어, 이 리크루팅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시경 리더님은 그 집중하신 시기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에, 어,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이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시경 리더님이 참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청재라인 분들에게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우리 시경 리더님이 이제 1년 동안, 지금 횟수로는 2년이지만 집중하시기는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퓨처 빌더, 퓨처 어치버, 그리고 심지어는 AP 컨벤션 기간에 퓨처 어치버를 도전을 하셨어요. 네. 그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시경 리더님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제 속도에 맞춰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스폰서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들이 맞아요. 유산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조금씩 생기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거는, 어, 저는 안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프로모션이 자꾸 생기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또 스폰서님이, 알려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계산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모션이 몇 개가 겹치고,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폰서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뿐이고, 그래서 처음에 달성을 했을 때 스폰서님 말만 잘 들었는데 달성이 됐다, 승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스폰서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어,
승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이에요. 봤을 때는, 예, 뭐, 스폰서님의 말을 잘 들으면 성장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맞겠지만, 그 또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희경 리더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집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일을 이제 9년 차를 하다 보니까, 주도적인, 성장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나의 지인분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왕이면 내가 유산화를 시작을 했고, 이왕이면 유산화 사업을, 하려면 잘하는 것들을 많이 노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경 리더님도 아마도 그런 쪽의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으셨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그렇죠. 예. 굉장히 보기에는 희경 리더님이 굉장히 여리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희경 리더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셨을 때 굉장히 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고 굉장히 말에 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은 그래서 올라왔지. 잘 전달이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경 리더님이 아까 나는 다이아몬드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산화로 얼마 정도 버시면은 좀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으세요? 유산화로. 네. 월 얼마 정도? 음, 다이아몬드가 이제 주 4,000달러예요. 4,000달러. 그러면 월로 따지면, 뭐 이것저것 포함하면 한, 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이 네, 정도면은 네, 네,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네.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 그 정도라도 내가 쓰고 즐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저는. 맞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네. 게요. 또 거기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얻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신영 리더님이 원하시는 월 2천 정도의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신영 리더님이 이루고 싶으신 거. 아까 뭐 봉사도 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월 2천 정도를 버시면 음. 정말 하고 싶은 거, 시경 리더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음, 저는 사실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유산화 처음에 할 때 제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꿈이 내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아요. 이제 뭐 가족들이나 뭐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막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저 자신한테 막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생긴다면 시간적 자유도 따르겠죠?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 네. 예.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여행? 가장 가고 싶으신데. 가장 가고 싶은 예. 건 가장 가고 싶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까운 데가 좋아요. 예.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어, 힘들어서. 예. 그렇구나. 예. 저는 멀리도 좋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고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멀리든 가까이든 뭐 상관없는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희경 리더님이 원하시는 꿈들이나 그리고 뭐 갖고 싶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좀 희경 리더님이 좀 더 집중하셔갖고 많은 분들에게 좀 동기부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폰서님이 네, 어, 친구시잖아요. 네, 예. 같은 또 네, 전라도에서 같이 또 음, 같은 네, 학교시였죠. 네. 예. 어, 친구이자 스폰서이신 정지승 골드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엄마들끼리도 가까워서
뱃속에 우리를 가졌을 때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친구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좋은 친구, 친한 친구,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제 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스승이자 가족 같은, 남편 같은 그런 음. 존재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유산화를 평생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 어, 그러니까 진짜 남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 정지승 네, 골드님이. 여기 계세요. 예, 여기 예. 계세요. 그, 이제 유산화를 선택하실 때, 유산화의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은 거는 알았어요. 네. 예. 결국에는 희경 리더님이 지순 골드님의 신뢰,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하신 네, 네. 케이스일 수도 네. 있잖아요. 저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산화의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이론적인 설명이 아무리 좋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우리 지순골드님이 희경 리더님에게는 신뢰가 있던 친구였고, 신뢰가 있던 친구가 또 유산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조금 더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두 분이, 어, 두 분뿐만 아니라, 두 분과 함께 연결된 모든 지인분들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유산화를 통해서 성장해서 함께 해외여행 다니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좋죠. 네. 예.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지승 골드님 이렇게 옆에 계셔서 조금 뻘쭘하긴 하겠지만, 우리 정지승 골드님에게 한 말씀, 예. 어,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예. 지금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제 스폰서님하고 저 포함해서 4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유산화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친구를 스폰서님 노력해서 올 안에 어떻게 유산화 회원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여행 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경 리더님께서 우리 오늘 저희가 첫 슈퍼스타 주말 텐데 주루텐 첫 시작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좀 아, 부탁드릴게요. 제가 역삼지사에 갔을 때 얼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 배웠던 분들, 슈퍼스타 리더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크게 성장하셔서 다이아몬드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모두 응원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서로 저 혼자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고 윈윈하면서 같이 손잡고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